안녕하세요, 부산 저자입니다. 오늘은 철새들의 낙원이자 부산의 자랑인 울숙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변대로이고요, 오른쪽으로 낙동강을 따라서 다대포 방향입니다. 그 차선에서 우회전하면 낙동강 하구뚝을 통해서 이렇게 울숙도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은 흐르고 흘러서 여기에서 바다와 만나게 되고요, 두 주기로 갈라지고 유속이 느려지게 되는데, 거기 가운데 중앙에 조금씩 토사가 쌓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섬, 그 삼각주의 모래섬이 울숙도입니다. 그래서 울숙도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낙동강 하구뚝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구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하구라고 하고요, 하구뚝은 하구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시 하단동과 중간에 울숙도를 지나서 다시 강서구 명지동을 이어주는 시설물인데요. 1987년에 김해평야의 용수 공급과 바닷물의 염해 방지, 그리고 홍수 조절 등을 위해서 건설이 되었는데, 울숙도를 동과 서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울숙도 문화회관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서 첫 번째 우회전하는 길로 들어오면, 이곳은 예전 일웅도라는 원래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하구뚝 공사로 매립이 되면서 지금은 울숙도와 합쳐져서 하나의 섬이 되었는데요. 울숙도의 상단부 북쪽이고요. 이곳에는 현대미술관과 울숙도 문화회관, 공영주차장과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그런 편의시설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2019년 작년 봄에 개관한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인데요. 이 자리는 예전에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남았던 부산 시네마라는 자동차 극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2016년에 폐관이 되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주라기 월드와 국가대표를 봤었는데, 그때 영화 보는 중에 주위에 반짝반짝거리던 반딧불이 생각이 납니다. 맞은편에는 2002년에 개관한 울숙도 문화회관이 있고요. 문화회관 앞마당에는 조각공원과 그리고 뒷뜰에는 연못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각공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에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제인 부산 비엔날레, 그때 2004년대 작품들입니다. 울숙도 문화회관과 부산 현대미술관 사이에는 이렇게 아담한 연못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르시죠? 옆으로 여기도 잔디공원에 작품들이 여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공영주차장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울숙도 탑공원이라고 부르는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라면은 달고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부산에서 자라서 저는 똥과자 또는 쪽자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은 이 자리에 온갖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네요. 여기 넓은 광장은 낙동강 하구뚝 건립 기념탑이 있어서 탑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탑은 1987년에 낙동강 하구뚝과 같이 세워진 것인데요. 기념탑의 주춧돌에는 복지의 세기지 낙동강 하구뚝이라고 당시 재임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공원에는 앞에 보이는 1300리 낙동강에 대해서 전시가 된 낙동강 문화관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학습 공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낙동강 코스 시작점, 기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경북 안동댐까지 이어진 자전거 길입니다. 여기는 같은 탑공원 안에 있는 낙동강 하구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 건물은 한국수자원공사 건물인데요. 3층 꼭대기층은 전망대, 쉼터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실내 정원과 테이블이 있고요. 360도로 통유리로 되어 있고, 야외 테라스로 나가면 이렇게 낙동강과 공원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는 무료인데요. 대신에 일회용 컵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텀블러를 가져와야 합니다. 울숙도에 오신다면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길은 아까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앞 도로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잔디 축구장과 오른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따라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직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일방 통행 길입니다. 자전거 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리틀 야구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습니다. 울숙도는 너무 크고 넓어서 또 차가 갈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걸어서 전부 다 보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리면 편한데요. 무료 대여소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1인당 한 대라고 적혀 있지만
시간 2대까지 대여가 가능하고요.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1시간 반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로 당분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들이 즐겨 타는 2인용이나 가정용 자전거는 유료 대여소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정면에는 을숙도 생태공원 그 탐방선을 타는 그 배를 타는 선착장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고요. 양갈래로 갈린 길인데 우회전하면 낙동강 에코센터와 철새공원 피크닉 광장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좌회전하면은 선착장을 통해서 을숙도 생태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낙동강 에코 투어를 할 수 있는 낙동강 생태 탐방선 선착장입니다. 지금 기간이 11월과 3월까지는 문화재 보호 기간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생태 탐방선은 운항 중단 중입니다. 가는 길에는 공사 중이라서 가림막 펜스가 쭉 쳐져 있는데 2022년에 완공인 국립청소년 생태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 따라서 계속 걷다 보면은 광활하게 넓은 일릉도의 을숙도 생태공원이 나옵니다. 이곳은 을숙도 생태공원입니다. 철새들이 쉬는 곳이라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다녀야 하는 곳인데 아이고 미안하네요. 을숙도를 크게 봤을 때 하단과 명제를 잇는 낙동강 하구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일릉도 상단부는 을숙도 생태공원이고요. 하단부는 을숙도 철새공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곳 상단부는 원래 수자원공사의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으로 쓰였던 곳인데요. 준설토란 하천의 바닥에서 파낸 흙과 모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2012년부터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잠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호수형 습지이고요. 나무데크 산책로 따라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이곳 을숙도 생태공원은 4만 평 가량 되는데요. 30년 전만 해도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의 최대 집단 서식지, 생태보존 1급지였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된 을숙도와 여기 일릉도 사이, 그곳은 원래 제첩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또 을숙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찾던 철새 도래지였는데요. 지금은 그 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공사로 습지가 대폭 사라지면서 제첩도 사라지게 되고요. 4대강 사업으로 맹꽁이 서식지는 파헤쳐졌습니다. 당시 그 가치를 알면서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봤던 어느 교수가 했던 말처럼 우리 인류가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른 생명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름 철새인 후투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것도 겨울에요. 독특하고 화려한 생김새 후투티는 과거에는 부산 경남 일대에서는 거의 발견된 적이 없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철새였다가 텃새가 되는 새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다시 일릉도의 순환도로 일방통행 길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차도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가끔 불쑥 나오는 그 자전거 탄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놀이터와 족구장, 농구장이 있고요. 왼쪽에는 리틀 야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야구장은 부산 경남에서는 유일한 유소년 전용의 인조잔디 야구장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을숙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을숙도의 하단부로 가보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그리고 예전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지금은 복원이 된 메모리얼 파크, 그리고 예전 분뇨 처리장이었던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이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이 많아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일방 통행길로 오다가 지금 여기서 직진하면 부산 현대미술관과 명지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저처럼 좌회전해서 한 바퀴 돌면은 아까 봤었던
있었던 갈림길 선착장 앞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갔었던 전망대가 보이고요. 낙동강 하구뚝과 연결된 낙동남로 도로 아래 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하면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로 가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울숙도의 하단부이고요. 그냥 길 따라서 계속 직진하면 하단 방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까 울숙도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이었지만 여기 에코센터 공영주차장은 오후 8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들어와서 바로 우회전하면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피크닉 광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자체가 공원입니다. 운치가 있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울숙도는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과 가까워서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가 울숙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공 비행하는 비행기를 하루에도 수십 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소음은 좀 심하긴 한데 지날 때마다 올려다보게 됩니다. 여기는 울숙도 철새공원 안에 있는 피크닉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넓은 소풍하기 딱 좋은 공원입니다. 오늘도 연인끼리 또는 가족 단위로 와서 강아지랑 뛰어놀거나 산책하고 캐치볼도 하고 잔디밭에 돗자리 펴고 놀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숙도는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린다거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하는 그런 취사행위, 그리고 낚시나 식물 채취, 골프나 연날리기, 텐트 설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배가 고플만 하죠. 울숙도는 간이 편의점이 있고 도시락을 팔기는 한데 마땅히 먹을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먹을거리를 챙겨오면 좋은데요. 저는 하단에 동아대 앞에 막골목에 있는 족발을 사러 왔습니다. 영심이 왕족발 집인데요. 3시 반쯤에 오면 갓 삶은 족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심이 족발집은 체인점인 줄 아시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일단 이 집은 양이 많고요. 가성비 대비 맛집으로 동아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유명한 족발집입니다. 일단 잡내가 없고요. 퍽퍽하지도 않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게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은 건 없습니다. 공원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서 먹기에 편하네요. 크기는 이건 중짜인데 양이 많아서 어머니랑 다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공원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22개의 연결형 그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기다리지 않고 실컷 타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피크닉 광장 끝에 있는 초하원이라는 곳입니다. 서양 억새라고 불리는 핑크 뮬리가 펼쳐져 있던 곳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올 10월에 그 예쁜 핑크 뮬리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핑크 뮬리는 생태계 교란종 2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숙도 철새공원에는 야생동물들의 치료와 재활하는 일도 맡고 있는 야생동물치료센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피크닉 광장을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오면 바로 뒤에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2007년에 개관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라고 합니다. 철새공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낙동강 하구의 다양한 정보와 이곳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다양한 동식물들에 대한 전시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길에는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박제된 어류와 조류들로 낙동강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몇 달 전에 전문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전문과학관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여기 에코센터가 최초입니다. 바닥에 세발자국을 따라서 관람하면 낙동강과 울숙도의 역사와 또 항공사진이나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습지와 철새 그리고 낙동강 생태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와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을숙도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의 섬인데요. 면적은 70만 평 가량의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을숙도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새가 많고 또 물이 맑은 섬이라고 해서 새을자에 맑을 숙자, 섬도자를 써서 을숙도라고 부르는데요. 새을자의 한자를 보면 새가 물 위에 앉아있는 귀여운 모양입니다. 을숙도는 플랑크톤이나 어패류 등 그런 먹이가 풍부하고 갈대와 수초가 우거져 있어서 따뜻한 호주와 추운 시베리아 사이, 여기 동아시아에서는 제1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철새 도래지란 철새가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천연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하구 습지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 지역입니다. 이곳에 오는 철새들은 총 120여 종류가 있는데 과거에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는 3천여 마리에 그쳤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원인일 텐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같은 전면에 대형 유리창이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에코센터의 밖으로 나오면 전통 갈대집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아까 2층에서 봤던 곳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지만 앞에 보이는 곳은 완충 지역이라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을 품고 있는 부산, 그 중에서도 여기 을숙도는 지금 코로나 시대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관광지로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의 주차장을 나와서 메모리얼 파크와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좌회전 하면은 아까 주차권 뽑아서 들어왔던 길인데 저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하단부 아래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꽤 멉니다. 자전거나 차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은 방금 오른쪽에 있었던 대형 버스 주차장에서 무료로 을숙도 탐방 전동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중간쯤에 오른쪽을 보시면 나무 다리가 보이는데요. 동조망대 또는 동탐조대라고 부르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에코센터 앞에 습지를 다른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런 철새들이 낙원이자 천혜의 자연공원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 길 따라서 오다 보면 넓은 주차장이 나옵니다. 무료 주차장이고요. 이곳은 2014년에 조성된 메모리얼 파크라고 합니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만든 곳입니다. 과거 을숙도는 난개발로 훼손이 많이 됐던 곳입니다. 이 주차장 자리는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압축하는 동과 관리 사무실이 있었던 부지였는데요. 그 쓰레기 매립장의 콘크리트 벽 일부만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석대 매립장의 사용이 완료가 된 후에 1993년에서 97년까지 4년 5개월 동안 임시로 썼던 대체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많던 쓰레기들은 지금도 땅 아래 579만 톤 가량이 여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네, 을숙도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서 한참 걸어서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중에 머리 위로는 사하구 신평과 강서구 명지를 연결하는 을숙도 대교가 지나는데요. 이 다리는 낙동강 철새 도래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이후에 몇 년 동안 지연이 됐었고요. 고니가 쉬어야 하는 고니 서식지를 우회해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곡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을숙도에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최남단의 장소이고요. 이곳은 과거에는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던 분뇨 처리장이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곳은 원래 분뇨를 모아두던 저류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일부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2010
2012년에 탐방 체험장으로 이렇게 정원으로 리모델링이 된 것입니다.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50년 전까지만 해도 분뇨는 대부분 농업용 비료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분뇨도 증가하게 되고요. 당시 분뇨는 간이 처리만 해서 그냥 낙동강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낙동강의 오염 문제가 제기가 되고 화학 처리된 분뇨는 여기 울숙도의 분뇨 처리 시설에서 저류조에 저장을 했다가 공해상의 바다에 해양 처리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런던 협약에 의해서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고 여기 분뇨 처리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분뇨 처리는 신평 장림공단에 있는 강변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와 함께 고도 처리 공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악취를 풍기던 분뇨가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오면 전망데크와 망원경이 있어서 멀리 낙동강의 작은 모래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육지가 끝나는 곳에 다대포가 있는 모룬대와 그 옆으로 맹금머리 등, 백합 등, 도요 등, 신자도, 장자도, 그리고 높은 가덕도와 대마 등, 진우도, 명지 주거단지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등이란 바닷가 얕은 곳에 흙에 모래가 쌓인 모래섬을 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의 등처럼 평평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을 나와서 직진하면 제가 아까 왔던 길이고요. 여기서 좌회전 하면은 남단 갯벌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남단 탐조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처량하게 된 신세를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유래는 흰뺨 검둥오리의 이야기입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원래 겨울에 낙동강을 찾아오던 철새인데 여기가 살기가 좋다 보니까 눌러 앉아서 텃새가 된 새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을 낳고 살던 터전에 장마가 돼서 물이 불었다가 그 물이 다시 빠지게 되면서 오리 알과 어린 새끼들이 떠내려 갔다는 이야기에서 낙동강의 오리알이 둥지나 부모 새를 잃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저기 멀리 고니 무리가 보이는데요. 고니는 오리과에 속하는 겨울 철새입니다. 사하구의 마스코트이기도 하고요. 천연 기념물이고 멸종 위기 야생 동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울숙도는 고니가 4만여 마리나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고니는 시베리아에 살다가 겨울에 주식인 식물이 얼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날아오는데 오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들면은 20%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숙도에 찾아오는 고니뿐만 아니라 철새들은 여기에서 영양분도 섭취하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울숙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조심스럽게 관람했으면 합니다. 탐방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다시 아까 메모리얼 파크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 낙동강 하구뚝 어도 관람실로 가보겠습니다. 하단 방향 말고요. 문화회관이 있던 명지 방향으로 나오면 오른쪽에는 부산 현대미술관이 있고요. 거길 지나서 울숙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지나게 되고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여기는 낙동 가람 끝 공원이고요. 어도 관람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앞에는 노을 풍경과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정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비스듬히 올라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문이 잠겨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낙동강 하구뚝 우암배수문의 다리 아래 지하 2층에 있는 낙동강 하구뚝 어도 관람실이 있습니다. 복도가 전시관이고요. 물고기가 지나는 길을 어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바다에 살다가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들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겨울이라서 물고기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낙동강 물이 흐르는 단면을 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반 고기 반일 정도로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명이 가득한 섬 울숙도였습니다. 제 영상 중에 역대급으로 긴 영상이 됐는데요. 기다려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기장의 아홉산 대나무숲과 근처 홍연 폭포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처자였습니다.